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하나씩 발표되는데요. 4월의 전략들 좀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뭐 물가도 그렇고 고용, 뭐 금리 할 얘기가 많은데요. 총선 네. 얘기부터 하면요. 예, 총선 선거 얘기는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당이냐는 거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입장에서 와, 오늘 아침에도 네. 뭐 선거에 대한 얘기 잠깐 했다가 네. 채팅방과 댓글이 거의 그렇죠. 뭐 폭탄을 던지길래 네.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앞으로의 그러니까 총자만 나오면 총집합돼서 네. 그래서 그냥 삼가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정치적인 성향은 각자 가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밸류업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 추동력은 좀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역시 출발할 때는 제가 오늘과 저희가 선거 다음 날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네. 빠졌다가 거의 올라오면서 끝났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일단 선거 관련된 쪽은 네. 일단 뭐 여파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단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네. 일단 그에 따른 불안감은 먼저 극복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는 것 같고요. 예. 게다가 이제 기존 정부가 끌어왔던 섹터가 이제 두 가지로 시장은 좀 압축하고 있는데 약간 피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되게 되면 네. 약간 그런 거겠죠. 원전 관련주, 그리고 또 저PBR 관련주 이쪽에 대한 동력들을 잃어버리겠느냐라는 쪽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저PBR 쪽은 좀 섹터마다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물론 이제 손해보험, 뭐 지주사, 네. 은행 이런 쪽들은 저PBR 쪽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배경은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 실적이 생각보다 올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좋아졌는데 올해는 정체지만 싸다라는 논리 때문에 움직였던 거에 거기다 밸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그걸 빼고 나서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싸긴 싼데 그러면 두 가지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오래 걸릴수록 우리 예대 마진은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적은 그나마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민감한 쪽이다 네. 보니까 그런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그럼 팔 것이냐. 외국인들이 잘 안 팝니다. 그런 기조로 봤을 때는 네. 시간은 조금 걸려도 다시 외국인들의 스타일과 맞게 보게 되면 다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금융주나 지주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납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자동차는 엄청 강했는데 자동차는 그러면 그게 밸류업은 됐고 우리 네. 실적으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동차 쪽은 저희가 이쪽도 똑같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 쪽에 대해서 판매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나올 걸로 본 이유가 금리가 안 떨어지게 되면 누가 이 높은 금리를 가지고 차를 할부로 사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낮았는데 하나 변수가 들어온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쳐준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던 실적보다 레벨업이 되는 실적들이 가시화가 되게 되면 자동차는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약세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들 자동차 같은 쪽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익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보강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렇게 안 팔리는데 그중에서 선전하는 쪽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가기 전에 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가 자동차 쪽은 조금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변화가 좀 저PBR 네. 쪽은 다르게 또 섹터마다 좀 다른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동안에 이제 PBR이 낮다고 해서 올라갔던 것 가운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그죠? 네. 새로운 어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좀 차별화가 갈릴 것 같습니다. 밸류업은 그렇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사실 밸류업으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끝난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계속 또 그러니까요. 금강위원장과 또 CEO,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CEO들의 미팅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쪽도 얘기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이슈가 있게 되면 계속 자극은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선 결과 관련해서는 네. 밸류업 관련된 거랑 금투세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네. 이건 사실 시간도 좀 있는 문제고 네. 괜히 해봐야 욕만 먹겠죠? 이 말은 넘어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또 이게 이제 댓글 달지 마세요. 예.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예. 여나 야나 예. 다 이쪽이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뚱한 상태로 가면서 저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조마조마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또 연기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들면서 예. 그리고 요거는 진짜 좀 불확실하고 네. 시간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뭐 주가가 빠져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주가도 올랐지만 그 얘기는 좀 건너가도 되고요.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선거 관련된 거는 조금 지나고 보면 중립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개별 종목이 미리 오른 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시장 전체는 중립적이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이슈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부담스럽고 물가를 봤는데 물가까지도 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다시 오르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부담이네요. 네, 일단 물가를 네. 볼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가 제일 네. 중요하겠지만은 물가 안에서 이번에 뭐 펼쳐진 항목을 쭉 보게 되면은 단연코 에너지입니다. 네. 유가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 올라서 나오는 부분들 부담스러운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그러니까 고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또 약간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가서 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약간 근데 금리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에 반증을 또 부동산으로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4월달 넘어가게 되면 또 지금보다 살짝 빠질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됐어도 쉽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쪽이지만 물가를 볼 때 또 하나가 생각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빠져? 라고 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공급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 과잉이 막 돼서 경기가 과열지켜 이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약간 재고가 많다 보니까 기업 단에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뭐 넘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약간 수요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 쪽은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 단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안고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쉽게 안 빠져요? 라고 하는 거는 경기 괜찮다는데 굳이 주가가 빠지겠느냐라고 또 반증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입장 쪽으로는 수출이 잘 되는 게 미국 경기 괜찮고 중국도 바닥에서 턴하고 그러면 G2가 제조업 지표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이 좋다는 거에 대한 또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너무 물가에 함몰돼서 와 금리 내려 안 내려 이거 가지고 볼 때 또 금리가 만약에 처음 내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경기가 뭐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는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되면 이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국면들이 더 한국 입장 쪽으로는 물론 이제 매크로 지표 안 좋습니다. 엉망입니다. 근데 그런 환율을 불구하고도 외국인들이 산다는 얘기는 일단 그거보다 환율 무시하고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베팅이 들어오는 게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장기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무 물가에 함몰되다가 중요한 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요만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경기가 너무 좋죠. 미국은 그죠. 네. 고용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은 거냐라는 좀 악유는 있는데 네. 그런 어쨌든 경기가 좋은 거를 용인하고 가짜가 아니라면 그죠. 네. 숫자가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면 용인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렇습니다. 용인은 네네. 경기도에 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중요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스탠스가 네. 거기에 뭐 함몰되고 뭐든 이제 좀 특히 이제 매크로 지표도 많이 보긴 봅니다. 네.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저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직격탄으로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 중소형단 종목들이 압박이 큰 거고요.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단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이런 쪽에서 근데 이것도 또 실적 발표 시즌은 워낙 전통적으로 약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돼서 시킨다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해는 가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게 어떤 심각하게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내는 요인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턴하면서 수출 쪽에 대한 실물 경기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너무 이쪽만 바라보게 되면 또 오히려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못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게요. 예, 그러면 글로벌 증시 상황들은 여전히 안 좋지만, 네, 쫄면 안 돼, 밀면 안 돼, 그냥 버티고 가요. 그다음에 조정심 해주. 쫄면 밀면 다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울면은 안 나왔습니다. 네, 더 이상은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거 같습니다. 이제 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끌고 왔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포트가 그 정도까지 만들어가고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도 좀 펼쳤다가 시장이 조정 들어오고 약간 좀 불안해진다 그러면 다른 건 줄였는데 결과는 거기서 줄인 현금으로 뭘 사느냐, 또 이쪽으로 사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압축하고 모아가는 과정들,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죠. 예, 해서 중심은 반도체로. 중심을 반도체로 딱 해서 예. 그 안에서 모아가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실적 시즌이 나옵니다. 네. 그럼 실적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전망들이나 섹터들이 이제 조금씩 또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런 쪽의 대표 주자. 조금 이따가 실적 얘기는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곧 넓혀가도 너무 확 벌려서 음. 종목들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하시게 되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집중과 선택은 네. 예, 선거 아닙니다. 네. 집중과 선택은 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선거 같아가지고요. 예, 반도체 중심. 근데 반도체만 딱 하나 부여잡고 가도 물론 돼요. 반도체 네. 안에.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만 보라고? 그게 아니라 이 순환이 섹터가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PBR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방산, 네. 그죠? 로봇, 네, 또 뭐 있을까요? 전력 기기, 예? 그렇죠. 혹은 또 피부 미용 기기, 네. 요즘 뭐 좀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뭐 화장품 이렇게 섹터 순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런 순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네. 대응할 만합니다. 시장에서 살아있고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응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전력이 더 간대. 음. 앞으로 사이클이 한 3, 4년 더 들어온대. 음. 그래서 여기서 신규로 딱 사가지고 더 오를 거를 바라보고 있게 되기는 너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물론 전력기기도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가격이 밸류상으로 봤었을 때는 부담이 들어와서 또 조정 없이 이렇게 쭉 들어온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럴 때마다 또 지수 관련된 쪽의 반도체 쪽들은 출렁출렁하면서 또 기회들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이쪽도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나온 쪽은 그러니까 중심 잡고 나머지 섹터들도 해봐도 됩니다. 해봐도 되는데 약간 트레이딩 개념적으로 잘 자리 좋아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단기 수익 챙기고 나가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또 내일 또 어떤 섹터가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현금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대응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금은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합니까? 지금 기준 한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네요. 예. 네. 이거 80%면 되게 이 배팅이 많이 된 건데 그죠? 그 저희가 언제든지 저랬다 저랬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이자 네. 호이자 이렇게요. 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왔고 끌고 가고 있는데 네. 글로벌부터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보면 최근 좀 하락세인데요.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인가요?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네. 또 분위기가 미국도 약간 하수상하다 보니까 네.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정권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 주도가 꺾이느냐를 많이 보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중심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물론 고점에서 뭐 1,300달러 뭐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장과 다르게 좀 조정을 받아요. 근데 조정을 받는데 보면은 그렇다고 못 가긴 하지만 일정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반전 시도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은 약간 고점의 박스권 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중요한 이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21선이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가 이탈돼서 박스권이 깨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이고 미국도 본격적인 조정이 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자리가 들어와도 일단 반전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걸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었던 뭐 AI 관련된 쪽의 대표 주자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AMD나 이런 종목들이 다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중심은 개인적으로는 더 엔비디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돌면서 우리 HBM3 2도 한다 이러면서 같이 돌아왔던 모습들이 최근에 강했었죠. 엔비디아는 21선 깨졌는데요, 벌써? 때렸다가 약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회복은 예. 못했고 어쨌든 네. 간에 뭐 고점에서 한 10% 이상 밀려서 예. 조정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엔비디아보다 관심이 다른 데로 좀 확산되고 있다. 네. 네네. 제가 설정한 거랑 조금 다릅니다. 네네. 저는 좀 다르게 보니까. 예.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시장의 관심은 그래도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중심이었던 메모리,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 우르르 빠지는 쪽이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살짝 돌아간 건 있겠지만 지금 뭐 무너지는 모습들로 나온 건 아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이 또 바라보는 건 관심은 살짝 다르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반도체 AI도 엔비디아가 독주로 끌고 왔죠 지금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쉼이 나오고 다른 쪽이 올라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최근에 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수 자체가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떨어지니까 또 네. 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874 지난번에 최근에가 970까지 갔었나요? 979대가 고점입니다. 네. 반도체 엔비디아는 일단 지금 살까요? 안 갖고 예. 뭐 이렇게 되면 뭐 투자 권유나 네. 예, 뭐 이렇게 안 되다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네. 됩니다. 네. 예. 그런 것보다도 큰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하는 것도 물론 요즘은 뭐 미국 시장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예. 관심은 높은 상황들인데 거의 보통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900 이상으로 갔을 때 예. 엔비디아로 손해본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그 전에 준비해서 좀 끌고 왔던 그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아직 남아 있고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비중 줄여서 메모리 쪽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쪽도 네네. AI 쪽이 확대되면서 수혜 쪽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엔비디아만 있었다면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볼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죠? 밑에 네. 소부장인데 네. 삼성전자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뭐 외국인이 뭐 폭발적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에 의한 삼성전자의 강세는 더 간다? 더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수급 이슈가 한번 있었죠. 네. 우리 이부진 사장님께서 네. 우리요? 아니 그들의 네, 네. 이부진 사장님께서 네, 네. 예. 네. 블락딜, 네네. 세금 내기 위한 걸로 추정되는 블락딜이 매도가 있었죠. 네. 네, 하루에 30억 이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인가 한 달인가 뭐 네, 하여튼 네.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수급 부담 때문에 살짝 눌린 것 빼고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뭐 영업이익 6조 6천억 나왔었는데 이거는 물론 일회성 이익들이 좀 포함된 게 있습니다.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겠죠. 그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추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이상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야 진짜 나 8만 전자 들어왔다가 이제 본전 냈네. 또 팔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렇죠. 네. 박사님 같으시면 네. 어떻게 권유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략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고생했던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네. 고생하다가 원금만 오면 내 팔아야겠다. 1% 보고 팔면 그다음 또 올라요. 빠이 이러고요. 최근에 뭐 SK 스퀘어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고생 네. 엄청 했거든요. 맞습니다. 팔고 나면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이 있고 네. 정서적으로 고생했던 부분이 있으면 일단 팔아주고 또 슬슬 다시 좀 사모아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오면 어떡하죠, 자기가? 네? 뭐가? 팔았는데. 조정이. 네, 조정이 안 그럴 오고. 수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오면 잘가 하는 거죠. 뭐
세상 네. 주식 뭐 내가 다 가질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사고 뭘 사느냐. 네, 이거 그렇죠. 팔고 뭘 사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뭐 7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 넘어가면서까지 네.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대안으로 막 펼쳐지면서 아 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는 매매 안 해. 그래서 좀 짧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결국에 나고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강하고 나머지는 잘못 사기 전에 그렇죠. 또 물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주식을 네. 팔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많이 올라서 그죠? 네. 충분히 목표 수익률이 올랐어. 팔아야죠. 네. 샀는데 떨어졌어. 손절해야죠. 그죠? 팔아야죠.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파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팔고 뭐 살 거냐? 예. 예, 고민이 답이 없다면 버티는 것보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이네. 그게 맞고요. 네. 솔직히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뭐 신발전자까지 갔다. 네. 그러면 수익률 쪽으로 보게 되면 예. 소부장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럼 그쪽에 대해서 대한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요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10%가 수익인데 이거는 30%가 나오네. 그럼 바꾸면 되죠. 그래서 바꿔서 나의 1번, 2번, 3번 봤을 때 충분히 나에 대해서 바꿀 어떤 동인이 생겼다.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 또 열심히 또 다른 일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바쁜데 네. 이것도 다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에이 끝까지 가보자. 이게 더 낫겠죠. 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문제이지 그죠? 네.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말릴 수 없는 국면이고요. 그러나 삼성전자 살까 안 살까는 투자자들의 선택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는요 그러면? 아, 요게 또 문제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봐서도 벌써 이제 네. 18만 8천 원. 그러게요.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앞전에 그 고점이 19만 원이었네. 19만 500원. 네. 네. 작년에도 저희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길게 가게 되면 보이는 숫자 20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20만 원대 들어가도 지금 20만 원대 들어가도 물론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그 지금 PBR 밴드 따지면서 과거 하이닉스는 전통적으로 한 1.8배에서 한 이 2배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돼. 1.8배 이상 오르게 되면 이건 영상 없이 고점이었어라고 하는 메모리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약간 밸류상의 부담권들을 북밸류죠. 이걸 보면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딱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었어요 거기를.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거는 비싸다. 그래서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사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살 수 있어도 그죠. 네. 아까처럼 그러니까 대형주 플레이하는 분들은 충분히 뭐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큰 돈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맞고, 네. SK 하이닉스 물어봤다가 대려 반격을. 아니요. 그러면 어쨌든 네. 우리는 소부장이잖아, 그죠? 네. 결국 이제 소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 탄력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소부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변동성도 있어요, 그죠? 소부장이. 네. 그러면 소부장 단에서는 제일 먼저 갔었던 거 그다음에 따오르는 게 HBM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CXL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디바이스 네. 그다음에 유리기판 네. 또 뭐 있던데 어쨌든 그 안에서의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마이크론 납품 얘기가 공시가 돼서 올랐고요, 그죠? 네. 네. 소부장 투자 전략. 네. 소부장의 하나의 축은 한미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HBM의 대표 주자. 네. 네. 이제는 과거에는 엔비디아 움직이고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더 갑니다.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미반도체 밸류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더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단순하게 아까도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재다가 번번이 다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밸류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과거에 못 보였던 그냥 디램 사이클만 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 19만 원대 못 왔습니다. 지금 한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대 근처 막 시도하는 정도가 다였겠죠. 근데 여기서 다가온 게 AI가 가져오는 HBM을 통해서 나오는 이 확장성들이 가져와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냥 디램 사이클만 보게 되면 대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공시가 나왔듯이 마이크론으로 공급합니다. 조만간 하나 남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예, 이쪽으로도 같이 공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세 개를 아우르는 어떤 중요한 HBM의 TSV 본더 입장이 돼 버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왔던 모든 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런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앉는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저희가 이거 한국 시장은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겨오기. 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실적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적에서 담긴 내용들이 이게 이제 실적 개선의 시작이냐. 그런 쪽에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하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뭐 제대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이 뭐냐 이걸 봐야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반도체 소부장들은 약간 좀 의뢰 입장 쪽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완전 철저한 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 있는 소부장이 뭐냐? 갑부장. 갑스럽게 갑부장이 뭐냐? 네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좋은 의견이네. 결론적으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렇죠. 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대형급들 소부장들 네. 이게 가장 큰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소부장 쪽에서 쭉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시청 상위 가운데서, 종목들 예. 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들어오죠. 네. 네. 검사 장비의 또 강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이제 시도하는 과정들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가 있을 겁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레벨업 돼서 계속 위쪽으로 시도를 하죠. 근데 하나 종목 중에서 HPSP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여기 예스티란 좀 약하네요. ESD 때문에 특허 예. 관련된 불확실성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기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는 뭐 플레이해봐도 되겠는데 ESD는 강세인가요? SD도 꺾였습니다. ESD도 꺾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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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그거는 약간 좀 뒤로 하지만 이거 다시 어차피 업황 좋고 실적 괜찮다 그러면 일단 반등은 할 겁니다만 그거는 또 타이밍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빼고 이런 대형주급이 그 정도까지 시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술력이나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영되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좀 좋은 자리 들어오면 시장에 조정권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한번 플레이를 계속 해볼 수 있고 모아가 보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또 자세한 거 막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게 더 일단은 큰 그림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죠? 네. 쫓아가기 정신없어요. 유리기판 얘기 다 나와 쫓아가면 또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장기하다 물리고 바둑하다 물리고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또 하나 요즘에 강한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된다는 뭐 그거 이런 거 아니죠. 보면은 네. 당장 한두 달 뒤면은 다 유리기판 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해봐야 2026년도 아니면 뭐 파일럿 라인 만들어서 네. 확인하고 그다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땡겨 쓰는 거죠. 뭐 기대감을. 네. 근데 땡겨 쓰지 않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낸드 관련된 쪽. 이쪽은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벌써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렇죠. 3월 달 들어서부터 약간 좀 밋밋하게 납니다. 네. 낸드는 팍 돌아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낸드 쪽은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랬거든요. 이거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저거는 그냥 턴어라운드 하면 좋겠어 하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낸드 만들어 가지고 이게 SSD라고 하는 저장 장치로 바뀌지 않습니까? HDD는 예전 거고 SSD 쪽을 보다 보니까 이게 AI 서버 쪽에서 우리 저장 장치도 필요해 빨리 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쇼티지가 나서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반도체가 불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감산하고 돈 없다 날리면서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 꿔오고 돈 받아오고 이럴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현금 부족한데 무슨 그 가장 안 좋은 쪽에 낸데는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나죠. 뭐가 있어요? 낸드 쪽에는? 네. 낸드 쪽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네. 네. 테크윙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테크윙. 예. 네, 이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근데 물론 오른 게 이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쪽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뭐 네. 저희가 알고 있던 뭐 핸들러 쪽에 대한 강자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테스트 쪽에서 프로큐브라고 하는 큐브 프로인가 하여튼 이쪽이 나오면서 지금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쪽이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연간 40대만 팔아도 1조래요. 이럴 정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기존의 흐름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원익 IPS. 장비 쪽에서 강자죠. 이런 쪽과 또 하나 보면은 뭐 테스 예전부터 테스형 예전부터 나왔던 저 강자 흐름들 이런 것들 아마 또 시장에서는 또 원래는 예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꿀럭꿀럭하고 올라갔던 게 큰데 이번엔 HBM 후공정에 부각받다 보니까 좀 약간 처졌던 흐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게 이제 다음 자리에서 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죠. 약간 반도체 미국 가서 공장 짓는다며 하이닉스도 패키지 공장 짓는다며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그 뭐 신선인기에도 나오겠지만 클린룸 쪽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 또 설비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한양 ENG 이런 회사들도 덩치 급이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또 같이 보시면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그냥 너무 먼 거 갖고 와서 시장이 막 플레이하는 거는 그게 요즘 유행이니까 매매 한번 해보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강자들도 슬슬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파악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온 중국인들은 좀 만나십니까? 예, 충분히 대화도 하고 네. 네, 자유롭게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못하죠. 네. 예, 하면 큰일 나고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는 뭐 어차피 이제 중국은 아유 그 부동산 다 묶여 있는데 소비가 좋아지겠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또 약간 좀 여유 있으신 분들부터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또 중국에서도 약간 포상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죠? 막 단체로 그죠, 막 단체 관광객. 예전에는 막 항공기 딱 예약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항공기 5대 네. 우리 다 타 네. 이러고 왔었는데 요즘엔 카페리로 온답니다. 네네. 그걸로 타고 와서 카페리에 타서 그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다 뭐 교육하고 뭐 회의하고 막 그다음에 여기서만 우리 한다 가면 이제 신나게 놀자라고 해서 딱 오는 데가 제주도래요. 3월 달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15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으로 다 보게 되면 제주도 입도객. 예, 네. 관광객들이 근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수치가 2019년도 그때 7월 달인가 6월 달 때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때가 16만 명대. 그것도 그 다음이 17만 얼마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비수기입니다. 성수기 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유채꽃 피고 막 또 제주의 여름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때를 넘어간다. 코로나19 때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이게 속속들에서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유심히 보는 게 남산 한옥마을 있죠. 네. 네. 저는 뭐 업무상 네네. 뭐 방송하러. 방송국이 M 방송국이 있어서 거기 가다가 이제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딱 들고 노란 깃발 들고 발부대. 와 이러면서 막 쭉 따라갔다가 중국어군요. 됩니다. 예, 중국어 와 됩니다. 이게 예. 와 근데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동남아 분들이 많으시고 의외로 개별적으로는 서구인들 쪽 무척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주말에는 도예지 나가면요,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거짓말 좀 섞어서 뭐 반은 외국인이에요, 그죠? 네. 저희들은 다 집에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 보이는. 한복 입고 그죠? 네.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한류가 대단한 거죠, 사실. 그게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중국인들 쪽과 관련된 소비 쪽으로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레벨업 되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단순하게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경기 회복 뭐 이런 거는 좀 먼 얘기고 그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뭐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만 일단은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소비 쪽, 그죠? 소비 쪽인 건데요. 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네. 동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는지 그죠? 일단 호텔에 어디 묵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쇼핑하러 어디 가느냐. 예, 올영 가겠지 그죠? 네. 올영 가고 그다음에 뭘 사느냐. 그런 그렇죠.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추적해 보죠. 그런 걸 다 추적해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다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왜 세금을 내? 환급받지 않습니까? 텍스 프리. 텍스 프리. 네. 예. 다 아는데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벌써 주가도 많이 올랐고 글로벌 텍스 프리.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예전 잣대로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은 또 많이 예전 주가까지 해서 비쌀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번에 세금 환급 관련된 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도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최소 건수당도 1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늘렸고 3만 원에서 15,000원이죠. 예, 늘리다 보니까 더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그러니까 가장 그냥 찌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이게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네. 작년 가을에 엄청 좋다고 막 지금처럼 분위기 좋을 때 7,000원대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급락이 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꽤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그 가격 벌써 왔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버티는 분은 없죠, 그죠? 6개월 못 버텨요. 네. 참 차라리 네. 손절했다가 네.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했다가 잊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그런 어쨌든 글로벌 텍스 프리가 예. 네, 제일 좋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카지노 쪽이죠. 네. 네, 카지노 같은 경우도 벌써 제주도 쪽에서 3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파라다이스 네. 이거는 매출이 55%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롯광 롯광. 예 주가 못 가면 롯광이라고 발음하시더라고요. 롯데 네.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 이것은 328% 올랐습니다. 근데 이쪽의 특성은 그렇다면서요.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거기 호텔 투숙하면서 가는 그 카지노 가는 쪽의 비율을 보게 되면 중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비율들이 높은 롯데 관광개발이 많이 올랐다고요? 못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는데. 예, 네, 네. 고점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성과 나오면서 변화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카지노 쪽도 놓치지 말아야 될 쪽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또 화장품 쪽도 물론 있겠지만 화장품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빼고 다른 쪽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쪽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말에 기사 보다 보니까 네. 이 표현이 참 거칠면 안 되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기업 가운데 그죠? 네. 제목 이런 거 제목이 이제 제목만 모르잖아요. 뭐 170만 원에서 40만 원 엘사네 엘사. 간 종목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근데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LG 생활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첫 번째가 아모레퍼시픽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뭐 실적 꺾였다가 고생했던 건 다 아시는 걸 거고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참 이를 악물고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한 거 하나가 코스R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49국에 진출해 있고 거기서 기초 화장품은 꽉 잡고 있는 회사. 이걸 잡다 보니까 매출이 5,8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나옵니다. 거의 영업이익률 30%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가 이 정도쯤 나옵니다. 그게 들어왔는데 이걸 인수하다 보니까 이게 지분 납입까지 다 끝나고 나게 되면은 5월 달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 연간 잡힐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게다가 또 하나는 미국은 어차피 지금 뭐 젊은 세대들 쪽으로도 그렇고 약간 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뭐 학자금 갖고 뭐 이런 것들에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가성비 쪽을 많이 짰죠. 그러게,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데 가성비 높은 쪽들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런 쪽에서 움직임 나오는 게 어떤 그런 쪽을 같이 또 공급할 수 있는 ODM 업체들, OEM 업체들이 시장의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CNC 인터내셔널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추세가 꾸준하게 변동은 좀 있지만 우상향으로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쪽도 화장품 쪽도 아마 수출 동향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일본기도 잘했구나라는 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시즌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좋아지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OEM, ODM 업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누가 만들어도 판다 그랬는데 그죠? 네. 근데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쪽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군요. 상대적으로 기대에 비하면 조금 또
약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네. 올랐네. 네. 이쪽은 또 커버리지라는 게 일단 글로벌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했던 것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임이 좀 컸었죠. 근데 그런 OEM, ODM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쪽보다는 집중적으로 북미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쪽에 그와 같이 발맞추고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네. 그러게 되면 포인트는 이런 쪽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회사들을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네.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면세는 과거에 면세는 호텔신라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이게 네. 이제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주가 많이 빠졌는데. 모텔 신라입니다. 지금은요. 예.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면세점이 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란 게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죠. 중국인들은 가서 왜 그러면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쇼핑 안 해? 중국이 정부가 교묘하게 방해를 많이 놓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뭐 해?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왔다가 30일인가 60일까지 이게 면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이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쇼핑은 여기서 해, 우리나라에서 해. 네. 한도도 넓혀주고 자기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은 좀 찾기가 어려워졌겠죠. 네. 네. 중국 소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알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네. 얘기 안 한 섹터 가운데 일단 항공. 항공도 어쨌든 간에 그런 소비에 대한 기대와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전 대한항공이 화물기 쪽이나 일부 유럽 쪽에 슬롯 내놓으면서 네. 좀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항공은 그 여행객 중국 소비 플러스 구조적인 것까지도 함께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항공주가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닙니다. 야, 시즈널리. 네. 아니요,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예. 유가 그러니까 오르니까. 쫙 올랐고 환율 1,360원까지 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부담이 아주 큰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대형주는 못 갑니다. 근데 변화가 나올 것 같은 이제 중형급 중소형 LCC 쪽들이 더 강하다는 얘기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QA 확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거는 아시아나 화물 인수 관련된 쪽을 인수할 게 제주항공 얘기 나오죠. 그럼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없던 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물론 자금은 소요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PF랑 같이 좀 하는 것 같이 그럴 것 되더라고요.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네. PF가 돈이 되니까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거기다 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라인들 네, 유럽 네, 네. 노선들을 아시아나의 그 라인들 슬롯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받기 시작하게 되면 또 QA 확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또 진에어를 비롯해서 나머지 고 에어 부산 요 급들은 하나를 통틀어서 통합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좀 내자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종횡상으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크로 지표까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훅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여행주인데요. 네. 여행 뭐 아까 롯데관광개발은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제 그 호텔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면세 쪽으로 해서 봤던 거고요. 네. 기존의 여행주들은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약한데 이게 이제 단체 감각이 아니라 그렇죠. 개별 여행 되면서 그런 게 힘을 좀 못 받는 거죠. 기존 여행사들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행업계 쪽에서도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약간 도매로 뛰어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유여행 가서 항공 따로 해서 숙박 따로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즐기는 게 좋겠지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항공값이 비쌉니다. 호텔값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요. 네. 근데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의외로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좀 저렴하게 물론 거기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쇼핑 가서 이제 뭐 원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가서 왜 콧구멍에 바람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기에는 일단 다시 시작하기는 좋다. 가성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뀐 게 하나투어가 잘 나가다가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상황에서 매각하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게 좋겠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접점 맞추더라고 또 이런 현상도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업황 자체 나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돼서 실적 흐름들이 좋은 게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레벨업은 시도할 텐데 딱히 그렇게 섹터 쪽에서 종목들을 확 벌려놓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정리에다가
핵심적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흐름하고 전략 얘기했는데 우리가 섹터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시키면 다 합니다. 예. 네, 압축 좀 해봐 이렇게 하실 때 거니까 네. 3개, 4개, 5개까지 압축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제일 그죠? 탑픽으로 보고요. 탑픽으로 보고 예, 대응하신다고 하게 되면 카지노, 예, 네, 그리고 또 카지노, 화장품.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예, 예,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아무래도 하나, 둘, 셋, 넷, 네, 땡, 개인적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센시 인터내셔널. 예, CCL, 네, 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각자 투자 아이디어를 그죠? 네.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확장시켜서 뭐 엔터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괜찮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오늘은 중국 소비주 쪽으로만 네. 압축해서 관심 종목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